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10일 일요일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10개 경주인데요. 오늘도 분할이 뭐 3개 있습니다. 토요일이 7개가 분할이 됐고, 오늘도 이제 3개 경주가 좀 분할이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 역시 이제 1200m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이제 1번 부스터 로켓인데, 상당히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약간 그 속보할 때, 대부분 어린 마필들이 보면 구보할 때, 숙보할 때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얘는 좀 속보할 때 이렇게 들썩들썩거려요. 촥촥촥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데 이제 힘이 있고, 보니까 순발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도 지금 체중이 20kg 불어 있어요. 수영조교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빠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요 마필 좀 눈여겨 보시고요. 자, 러닝 넘버원도 이제 백색 광채라든가 이런 마필들, 다이아키와 이제 같이 동반 스포를 했고, 근데 몸이 얘가 이제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키, 물론 이제 4군이고, 백색 광채도, 지금 4군 마필이죠. 다이아키도 지금 4군 마필인데, 뭐 따라가기 이제 힘든 그런 뭐 상위군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거기에 경직된 몸도 있더라. 아마 이제 이런 마필들을 좀 쉽게 기승할 수 있는 건 역시 선행밖에 없겠죠. 근데 선행을 이 경주에서 러닝 넘버원이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3번 보고 또 보고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죠. 이런, 만약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경주에 배팅에 참가한다. 근데 이 보고 또 보고 때문에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전 이 경주 그냥 쉬어가겠습니다. 이 마필에게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게 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다면, 왜냐하면 이 마필은 지금 뛴 걸 보면, 매번 안으로 기대려고 했어요. 그 기대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한쪽 발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덩치가 크고 힘 소진이 큰 주폭을 갖고 있다 보니까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뒷심을 어떻게 내느니? 근데 이건 상대성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에서 계속 사선으로 뛰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페이스를 만나면, 상대가 강해지거나 흐름이 빨라지면 결국에는 얘는 그 흐름에 맞추다 보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피 기수 탓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기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배팅하기가 주저스러운, 제가 배팅을 한다면 그 주저스러운 그런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주본이 있고, 여기 장산가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맥락. 얘네들이 갖고 있는 체형은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아직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주본 같은 거 보세요. 약간 발을 조금 높이 쓰죠. 허우적거린다는 표현. 이런 게 왜 그러냐면, 후구 추진력이 딱 생기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김정준 기수가 무리해서 선행을 가요. 무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못 쫓아오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스피드를 더 내는 거거든요. 고삐를 풀어준다든가, 몰진 않았더라도 그냥 손을 놔주는 거예요. 주먹을 놔주기 때문에, 풀어주기 때문에 말은 스피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딱 쓰니까 어때요? 말은 뒤에서 쫓아오고, 그 스피드에 얘네들한테 자리를 안 내주기 위해서 가는 대로 가야죠. 힘을 안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결국 덜미를 잡혀요. 이 장산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480kg짜리 이런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단지 경험이 없고 힘이 안 차 있어서 그러는 것 뿐이지, 그냥 저는 이런 것들만 한 번쯤 기수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탔으니까 안 됐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전개를 했을 때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마필들도. 반면에 정문지종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힘이 덜 차 있어요. 근데 얘도 보면 500kg짜리 체형인데 힘이 안 차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토요일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걸음이 많아요.
그 리듬감이 조금 아직 떨어지고, 그 대부분 보면은 그 리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음이 많이 나와요. 덩치가 큰 마필들을 보면은. 그래서 걸음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올 때 사코나까지 올 때 힘을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힘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좀 힘이 차야 되겠다. 자, 여기 이제 부스터 로켓이 말씀드린 장산가드와 질주본이 조금 빠르죠. 새와 꽃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새와 꽃은 데뷔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절대 인기를 끌었을 때 믿지 마십시오. 근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지난번에 게이트가 좋았죠. 3번 게이트에 선행 갔어요. 이번에는 1200m에 외곽에서 얘가 선행 가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 마필은 결국 라스트에 와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는 안쪽에 부스터 로켓의 컨디션, 그 체중 변동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배팅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11번 리멤버입니다. 마찬가지죠. 얘는 보니까 뭐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덜어 있는데 이 앞에 사람으로 치면은 이 상체는 정말 잘생겼어요. 뭐 리듬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상체가 있단 말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 표현은 포기할게요. 상체는 잘생겼는데 후구 쪽이 조금 보면 대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그 말들은 보면 이 말 그림을 뒤에서 그리면은 후구가 상당히 넓게 그리고 앞이 좁게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반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구가 조금 앞에보다 조금 덜 발달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조교 때나 그 실전에서 보면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그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가 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하여튼간 많이 그 똑바로 뛰게 하려고 아주 기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왼발로만 뛰고도 실전에서 얘가 지금 잘 뛰었어요. 지난번에 입상했어요. 물론 삼상 같은 경우가 뭐 외곽으로 돌아서 이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삼상이 졌죠. 뭐 인기 많이 끌고 아예 착순도 못 왔는데 그 상대들을 보면 그렇게 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입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멤버를 축으로 해서 이경주는 배팅이 안 돼요. 축을 세워도 배팅이 안 되는 게 런투골 앞에 가려고 그러죠. 걸자구만 무시 못하죠. 불방울 이거 주행심사에서 뭐 여유가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더풀 리벌 같은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축을 세워놓고 이 리멤버 웬을 축을 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산 배팅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현장에서 뭐 취소가 되거나 취소되면 배당도 없죠. 뭐 특별하게 말이 눈에 나쁘거나 뭐 체중이 뭐 갑작스럽게 불었거나 빠졌거나 이러지 않은다면은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네. 이 경주는 이제 뭐 이번 경주는 전 경주하고 좀 다르게 축을 조금 세우기가 어려워요. 지금 빅리치 이것도 선행 가려고 할 거죠.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파이팅. 자, 요 마필도 490kg짜리 마필인데 월요일 날인가요? 그 49주의 페더럴 캣은 김하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페더럴 캣은 아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그 4군 5군 마필들인데 그 마필들에 능가하는 순간 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길게는 1코나 돌아가면서 막 좀 처지더라고요. 많이 처지긴 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처지긴 하는데 일단 뭐 순간 탄력은 좋고요. 베스트 포스 이런 마필들 보면은 윤승할 때 보세요. 막 나댈 겁니다. 막 지성질들이 못 이겨서 막 나댈 텐데 거기다 이제 발 쓰는 게 아직 높아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마필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자, 이 블루 해머입니다. 월요일 날 토요일자에 출전하던 그 조이풀 K 또 18조의 퍼스트 로드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역시 이제 훈련에서 보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 분명히 실전에서도 보여줘요. 예, 그런 아주 좋은 탄력이나 리듬감을 좀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자, 9번 원퍼트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이제 이게 3번 게이트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또 다른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실전이나 조교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려 있다면 얘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리듬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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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00kg 가까이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신장력이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그런 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의 어떤 지금 오늘 입상 여부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경주는 제가 이 원더풀 오렌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번에 추천드리면 3번인가요?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번에도 지금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얘가 뛴 걸 보면 제가 이마필이 그 시장 전이나 시장 동안이나 특별하게 이전에 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다 제일 빨리 간 그런 데가 뭐 6번째, 7번째예요. 그러니까 중위권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요. 그 다 뒤로 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나와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얘가 그 가속이 안 나다 보니까 처져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 빅리치가 선행해요. 안쪽에 빅리치가 선행을 가는데 물론 이제 제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마필이 와가지고 내가 선행 가겠어 막 그래도 우두두두둑 몰고 나오면 얘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죠? 원더풀 오렌지가 얘가 지금 이경주에서 기본 200m 출발 후 200m 활용 타임은 2번째입니다. 빅리치 다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태까지 제가 중후미권에 있었다 그러죠. 중위권, 그 후미권에 있었다라는데 이 모래를 맞으면 고개를 쳐들거나 막 끌고 뛰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였는데 약간 주춤거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죠? 다비드 유스가 때리잖아요. 그거는 우리 눈을 안 보이지만 기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모래를 맞으니까 지금 가속이 안 나는구나, 뒤로 쳐지는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거든요. 몰고 가든지 때리는데 막 최근에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면 빅리치가 앞에 가면 빅리치 외곽으로 가요. 이제 거기서 빅리치가 만약에 가속이 더 안 나면 넘어가겠죠. 얘가 원더풀 오렌지가 가속이 나면. 근데 가속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빅리치가 안쪽에서 선행을 가고 얘가 그 외곽에 있다면 얘가 그동안은 다 이 중후미권에서 모래를 맞아서 스피드가 처진 건데 이제 모래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스피드가 나겠죠? 주춤주춤 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더 최고의 전개고 두 번째 전개, 그러니까 좀 나쁜 전개는 뭐죠? 빅리치 외곽에 이렇게 붙어서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가속이 안 나서 넘어가면 더 좋고 그런 걸 좀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오렌지 지금 계속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아마 배대선 조교사도 이게 왜 안 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조교 때 보면 뭐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모래 때문에 조금 제 능력을 다 보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오렌지만 뭐 특별하게 나쁘지 않다면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축을 세워서 공략을 할까 싶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4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굴 암말 경주고요. 네, 뭐 캐치참,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든가 캐치참이라든가 그때 같은 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마필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자, 와일드리 로맨틱 같은 경우는 착지할 때 흔들리더라. 어딘가 안 좋다. 거기다 리듬감도 좀 뻣뻣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캐치참도 그거죠. 얘는 흔들림은 없지만, 지금 문세영 기수가 그 데뷔전부터 2번을 선행을 가서 이겼는데, 라스트 걸음이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또 선행을 가서 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번엔 따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동진체강, 그 주에 같이 나왔던, 지지난주인가요? 같이 나왔던 동진체강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딱 붙들어 버리잖아요. 그 26조에게 뭐죠?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요. 그냥 붙들어 버려. 나오면 붙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어떤 문세영 기수의 캐리어죠. 예.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안 타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야 돼. 주구장창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전개를 해서는 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다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공중되더라고요. 예, 약간 공중되는 게 그게 뭐냐면 고개가 높은 데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공중돼. 자세가 높아지는 거야. 당연히 그거는 힘이 안 찼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래 같은 거 적응만 하면 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70km, 50km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50km에서 입상을 많이 했으니까 50km대에서. 근데 얘가 걸음이 좀 많더라고요. 그 고개 때문에 그런지 걸음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마필들보다 좀 많고요. 자, 샤르니킨 있고요. 그다음에 원더풀아트, 베스트 천상. 이 베스트 천상 같은 경우도 보면 450km, 얘랑 이제 캐치찹이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이 캐치찹 같은 경우는 고개가 높다 그랬죠. 이 베스트 천상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 체형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캐치참이 한 20kg 불어가지고 10몇 kg 불어가지고 조금 이제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얘가 입상했을 때 450kg 초중반대였었거든요. 그 베스트 천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50kg 중반대 체형인데 얘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캐치참은 정말 주행 자세가 안정되어 있는데 단점은 고개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선행을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문세영 기수가 따라갔지만 이제 안 되긴, 모래를 맞으니까 이번에 또 어떤 전개를 갖고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베스트 천상입니다. 얘는 보면은 다 좋은데 몸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1200m에서 14초대, 13초 후반대 이렇게 뛰는 겁니다. 몸이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천상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변화를 좀 보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그 유롱스타입니다. 유롱스타. 뭐 시원시원합니다. 뭐 소속주에 이제 땡큐 대천, 그다음에 월요일 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누구냐면 저 16조 최봉주 조사 관리하는 제주의 요정, 이런 마필들이랑 동반 스포를 했는데 전혀 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아마 축을 세우면 유롱스타로 세울 겁니다. 얘는 따라가도 되니까요.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근데 후차권이 너무 많아요. 저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 캐치찹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연 저 같아도 고민을 할 거야. 선행 가서 2번 이기고 따라가 보니까 또 얘가 모래를 맞으니까 주춤거리고. 그럼 저도 이번에는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타야 되나. 그게 아마 이제 문세영 기수가 뭐 캐리어가 좋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뭐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축은 세우더라도 후차권이 좀 난해한 그런 경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해산 5군입니다. 자, 1번 온포트입니다. 뭐 객관적인 어떤 전력 면에서 제일 세다고 볼 수 있죠. 1번 게이트고 뭐 선행도 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이제 외곽에 이제 이 조이 브라더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올까요? 예, 조이 브라더인데 임다빈 기수가 불량주로인가요? 포화주로에서 선행 갔죠? 불량주로 1300m에서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최근에 요 하이군 쪽에서 아주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이 브라더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서 여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개를 딱 들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죠. 지난번엔 따라갔잖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 가도 그 걸음, 따라가도 그 걸음이에요. 항상 얘가 갖고 있는 걸음은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이게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이게 어떤 변화를 보인다면 또 다른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마필은 성질이 칼칼해요. 정말 칼칼합니다. 그냥 조교 때 딱 뛰지 않습니까? 그럼 직선에서 숯불 오면은 날라요. 진짜 날릅니다. 나르는데 어느 날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 승인자인지 기수가 그랬던 건지 채찍으로 때리니까 딱 거기서 거기에요. 안 나와요. 더 이상 스피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말이 그만큼 뛰려고 그러는데 딱 때리면 쫙 탄력이 나올 것 같죠. 신장력이 쫙 채찍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네 다리가 모였을 때 채찍질을 해야 딱 때리면 그게 반응이 쫙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어떤 기수들 보면은 지금은 그런 기수가 눈에 안 띄지만 쫙 다리가 퍼졌을 때 딱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로 오므려지는 그 순간에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건 채찍질을 잘못 때리는 거고요. 아무튼 네 다리가 딱 오므려졌을 때 채찍이 들어가야 쫙 퍼지는 건데, 그래야 신장력이 나오는 건데, 얘는 그럴 때 때린다라는 얘기고요. 이 조이 브레더는 때려도 다 발이 퍼질 때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런 순간에 신장력이 나오는 건데, 얘는 때려도 그냥 그 신장력이에요. 나오질 않아요. 걸음에 변화가 없어요. 탄력이 없어요. 왜? 고개가 높기 때문에. 고개가 높은 마필이 다 리듬이 없잖아요. 리듬이 없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뻣뻣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주춤했죠, 출발을. 임다빈 기수인가 누가. 그러니까 뒤에서 딱 붙잡잖아요. 붙잡다가 말이 끌고 나가니까 점점 상코나 돌 때 보니까 대여섯 번째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라며. 그 정도 왔으면 낮에 또 올라올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이 경주에 다른 마필이 얘보다 못 뛰면 돼. 얘보다 잘 뛰면 빼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라는 얘기고요. 다시 1번 온포인트로 오면 얘가 지금 지난번 뛴 거 보니까 자세 좋죠. 모래도 맞고 뛰었죠. 13번 게이트에서 안으로 이제 중간쯤에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모래도 맞았죠. 근데 지금 얘가 4주 만에 출전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교가 조금 약해졌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많이 약해졌어요. 이전에 어떤 때보다 좀 약해졌는데, 일단 안쪽 게이트에 있고 조이 브라더가 이제 외곽에서 치고 나오면 안쪽에 갇히는 그림인데, 모래 맞았고 모래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그런 거는 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온 포인트를 인정을 하면 후차권에서 이제 패러더 라이 여기 나오네요. 월, 목 패러더 K와 이제 동반 스포를 했고, 이 등치는 큰데요. 아직 조금 뒷다리 차는 게 조금 약해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거리가 기니까 결국 그게 데미지가 여파가 쌓이면서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제 어떤 단거리에서 보여준 탄력을 못 보였지만 오늘 거리가 1400m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땡큐 대천입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은 늑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발주 게이트 이탈은 안 늦어요. 게이트 이탈이 늦는 게 아니라 나와서 가속이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국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라스트에 탄력을 보이면 순위권에 들고, 탄력이 좀 그러니까 상대가 강해지면 좀 순위권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는데, 자,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중에서는 가장 마음 먹고 훈련했다 할까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는데 결국엔 얘도 단점이 뭐냐면 발바꿈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을 한쪽 발려고만 쓰려고 해요. 장치열 기수가 많이 노력은 하는데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거의 뭐 한 7, 80%는 짝다리가 아닌가, 다리 길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다리를 쓰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룰즈 클래스도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죠? 질주본이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는 조금 강한 훈련을 하면 막 안으로 좀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마필들은 타는 방법은 얘는 아직 힘이 찰 때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뒤에서 그냥 참았다가 한 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 땡큐 대처 같은 경우는 워낙 순발력이 없으니까 힘안 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일단 앞에 말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걸 무슨 언제 힘안 배를 하고 있어요. 몰고 쫓아가야죠. 그래서 흐름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훈련을 해 봤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단점이 아직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m고요. 예. 뭐 장산 탱크, 마이티파, 문학문 뭐 이런 마필, 이경주 자체가 조금 편성이 좀 부진마, 기복마라고 표현해 드려야 되나? 예, 기복마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3번 마이티팝인데 휘양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체중만 체크하시면 돼요. 컨디션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학문 저도 잘했고, 반면 이제 파노라미킹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좋습니다. 멀로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걱정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경주 자체가 세지 않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한테 자꾸 멀로 기수의 어떤 그런 기승술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저 같으면 이경주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이경주에서 만에 하나 제가 누구죠? 파노라마킨이 순발력이 없고 이 스프링금하고 자리가 바뀌었으면 이 스프링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얘는 성질이 정말 칼칼해요. 지난번에도 좀 무리해서 선행 가죠? 지난번인가요? 예, 지난번이죠. 예. 지난번에 무리해서 선행 가니까 어떻게 돼요? 라스트에서 15초 5.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13초 후반 8, 9, 14초가 넘어가면 거의 걸음이 무뎌진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선 규간이 거의 500m 되죠. 450m, 500m인데 중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걸음수를 세어보면 직선에서의 걸음이 예를 들어서 20걸음이면 절반이 20걸음이면 중후반 걸음이 보통 2걸음, 3걸음 더 나와요. 10이면 7, 8이. 왜 그러냐면 나머지 둘, 셋은 뭐냐면 추임마예요. 추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걸음을 뛴다. 직선에서 말들이 50걸음을 뛴다 그랬을 때 반을 딱 나누면 보통 24걸음, 4걸음으로 봐야 되겠죠. 24걸음을 뛴다 그러면 마지막에 2걸음을 정도 더 뛰어요. 한두 걸음을. 그건 뭔 얘기냐면 삭거나 돌아올 때까지는 웬만한 말들은 기수들은 힘을 많이 안배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250m, 300m 구간은 걸음이 한 걸음 정도를 더 뛸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200m, 300m 구간은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직선에서 300m를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 질주해서 말이 걸음을 더 줄일 수 있는 말은 추임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마장에서 추입하는 게 거의 열이면 한둘이잖아요. 그런 마필들을 보면 걸음수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26걸음을 뛰면 마지막에 24걸음을 뛴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이 스프링크가, 그러니까 거기다 기준을 두면 돼요. 14초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뭐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다. 200m가. 그러면 이거는 걸음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초반보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얘기죠. 무뎌졌다는 얘기죠. 근데 13초 5나 6 정도 뛰면은 걸음이 같아요. 근데 그 13초 뭐 1, 2 그 이전에 12초 대를 뛰면은 걸음이 반대가 된다고.
예,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마지막 걸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그거를 좀 만드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초 때는 이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경주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200m입니다. 라온 패션. 이 자완 관절염 때문에 얘도 지금 강도를 많이 약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온 패션 같은 경우 보면 말들이 이 사지, 그러니까 뭐 이 무릎 밑에 건이라든가 구절이라든가 뭐 무릎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또 뒷다리 쪽에 어디 뭐 비절 부위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나쁘면 예, 말이 리듬을 좀 잘 안 해요. 평상시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리듬보다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더 제가 그런 말 드려요. 아프면은 주폭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쪽 디스크, 오른쪽 디스크가 있다. 그럼 왼쪽 발보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겁니다. 걸을 때마다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근데 말은 주폭이 크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어디가 아프면. 그러면서 리듬이 없어지는 겁니다. 리듬이 이제 짝재기가 되는, 리듬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해드려야죠. 부자연스럽다 그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K토킹입니다. 58kg. 최근에는 이제 좀 라이드러키에게 질 때 따라가는 외곽에서 얘도 보면, 막 성질은 급해요. 무척 급해요. 그래서 막 끌고 가요. 그렇지. 얘도 보면 누구죠? 야오 골든캣, 장산 파워,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스포했는데 힘이 좋으니까 뭐 건너까지도 좀 그래도 많이 앞서가더라고요. 네, 라운 패션 그렇고, K토킹 58kg, 예, 지난번에 56kg, 예. 뭐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K토킹이 뛸 때, 여기에 지금 데디글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디글로리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이전에 하만식, 이게 기수가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K토킹하고 동반 입상했을 때 데디글로리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걸로 요 마필을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출전할 때 뭐라 그랬죠? 이번엔 컨디션이 아닙니다. 2주 만인가요? 3주 만에 나오는데도 제가 그 컨디션이 2, 3주 만에도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기수의 성향이라면 무조건 밀고 나갈 겁니다. 밀고 나가잖아요. 아니, 아무리 500kg가 나간다 그래도 그렇게 힘써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얘야말로, 예, 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걸음걸이를 갖고 있었다가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그런 게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번에 또 생겼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 그래서 실전을 뛰고 나면,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말들이 한번 전력 질주하고 나면 거의 밥을 못 먹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걸리죠.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이제 데드글로리가 3주 만에 나와요. 근데 얘는 이번에는 제가 컨디션이 아니라 상대를 너무 약하게 만났어요. 예. 상대를 너무 약하게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그 다음에 이 9번 나이드러키인데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량이, 지난번에는 주기가 길면서도 훈련량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양도 적고 강도도 약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마필 나갈 때 보면 정말 매갈이 하나 없이 나갑니다. 조교 때도 그러고.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뛰어요. 참 이런 마필들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미드스톤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이고. 여기는 K토킹을 58kg를 달아도 인정을 해야 돼. 그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군요. 그때 하만식 기수랑 같이 동반 입상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뛰는 걸 보고 제가 저거를 저렇게 어렵게 이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K토킹이 데디글로리를 이기는 그 과정이 옥신각신하죠. 라스트에서. 그리고 목 차요? 코 차요? 코 차로 이겨요.
그 이제 K-토킹을 아무리 네가 고개가 높고 성질이 칼칼해도 그래도 데디글로리는 이만큼은 이겨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 차이로 이긴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축도 세우기 어렵고 또 후차권을 어차피 두마필은 들어오겠지만 그 두마필 들어오기가 한마디로 골라내기가 어렵다. 자, 8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 1700m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금화 슈프림 같은 경우 월요일날 장산 탱크랑 51조 3번이죠. 장산 탱크랑 동반 숫보를 했는데 월요일날이니까 건빛에서 보실 수 있으면 푹 퍼져버려요. 퍼진다고 해서 이마필이 실전에 가서도 퍼지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이마필이 그랬냐고요. 안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강 파티, 말이 좀 뻣뻣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마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경주에서 적중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마필은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월요일 날 그 22조의 센스쟁이라고 있죠. 3군 마필이요. 혼합 3군 마필, 외산 3군 마필 동반 습보라는데 이 마필이 훨씬 앞서가요. 이 센스쟁이라는 마필이 발은 조금 좀 높이 써도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 약간 부드럽지 못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필을 쉽게 이긴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경직된 몸보다 더 좋은 걸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해창천인데 얘가 지금까지 뛴 걸 좀 다 보면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세영 기수가 이 1700을 어떤 의도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힘을 좀 많이 안배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죽기 살기로 선행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데 아마 2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면은 힘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지껏 뛴 걸 보면 도저히 좀 믿기 좀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이 백색광채가 말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이 기수가 지금 대완구라든가 농본 그런 마필도 지금 이 기수가 타다가 내린 마필 있잖아요. 20조에서 20조 지금 제가 소속조 기수를 알고 있는데 프리 기수가 아니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이현종 기수 대완고라든가 이런 마필들 좀 김효정 기수라고 해서 김효정 기수에서 이 기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더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랬다가 큰 코 다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도 좀 매끄럽게 그 전개가 안 나오는 이상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자, 9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제 여기 센스쟁이가 나오네요. 컨디션 좋아졌습니다. 근데 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하여튼간 조교 좋고 컨디션만 좋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러블리 K가 있고 돌아온 뽀빠이가 있습니다. 축을 세울 수는 있는 경주죠. 일단 장산 미사일도 있고 돌아온 뽀빠이도 있고, 일단 도라이 뽀빠이가 저는 좀 더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장산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52km 승근전인데, 아까 무슨 말을 말씀드리다 그랬죠. 얘는 보면은 500km가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리가 길어서 좁아 보여요. 높아 보이죠. 대부분에 보면 이 밸런스가, 상하체가 밸런스가 맞으면 딱 적당하게 이렇게 튼튼해 보여야 된다니까. 좀 적당해요. 그런 게 이 또라운 뽀빠이가 그런 체형이에요. 거의 같이 나가죠. 장산 미사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윤승할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산 미사일은 벌써 탁 키가 커 보여요. 근데 이 도라운 뽀빠이는 키는 안 커 보이는데 대신 이 앞에서 보면 좀 넓어 보이는 이런 마필들이 조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가슴이 넓으면, 제가 옛날에 항영조 선수를 많이 비유를 해드렸죠.
엄마가 해년 출신이고 황현조 선수가 삼척 근덕 출신이고 그래서 폐활량이 좋다. 근데 이 황현조 선수가 이 가슴이 넓은 게 아니라 가슴이 앞뒤로 넓대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현조 기수가 폐활량이 좋다랍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 말들은 이렇게 넓죠. 앞에서 볼 때 이렇게 넓으면 폐활량이 좋습니다. 근데 좁으면은 폐활량이 좀 없고 이 장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진짜 주폭이 너무 크고 느려요. 체구가 그렇게 크면은 높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날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힘 소진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멀로 기수가 아주 강한 습보를 안 해요. 이마필은 그냥 적당히 제갈 딱 물려서 자기가 가는 대로 딱 그 정도만 해주면 컨디션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버릇을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그 느린 걸음을 주폭을 좁혀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조교를 해놨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안쪽에 있는 러블리케이가 있고, 러블리케이는 승군전 지난번 좀 선행을 가서 이겼고, 마성투혼이라든가 빅터문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마성투혼을 좀 이겼다라는 게 좀 그렇고요. 많이 착차는 크지만. 그 다음에 이 파이트 투데이입니다. 파이트 투데이 말씀드리기 전에 월요일 날인가요? 티즈시티라고 33조에서 이 누구죠? 토니 조교사한테로 이제 이적한 말이 있는데, 같이 동반 스포를 하다가 이 티즈시티가 좀 골절, 다리가 좀 부러져서 차에 실려 나갔어요. 이런 거는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파이트 투데이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안 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흠을 못 찾았어요. 이마필만 나오면 저도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요.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아니 저래서 왜 못 뛰지? 예. 뭐가 부족할까? 얘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라우 뽀빠이 같은 체형이에요. 바랜스도 잘 맞아 있고 뭐 그렇다고 리듬감이 없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근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요? 그렇다고 뭐 발 바꾸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되는지 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기는 과정을 보면 18전을 뛰면서 우승 1번, 준우승 2번, 3착만 5번이에요. 좀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구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마지막 경주인데요. 네. 자, 이 경주는 뭐 어마어마 모르피스 이 두 마필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지난번 마지막 경주도 그랬었죠. 예, 흑전사하고 그 뭐죠? 예, 다이아로드하고 다이아로드는 공백기가 있었고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흑전사는 제가 처음에도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거기서 그만큼 뛴 마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뭐 슈퍼 챔프인가요? 34조? 슈퍼 삭스. 그런다고 해서 문정균 교수의 그 문학 뭐죠? 그것까지는 문학 타이거요? 예, 문학 타이거. 그거까지는 볼 겨를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황금 주머니라든가 또 나이백이 뭐 있죠? 그래서 제가 인듀어런스라든가 또 이런 마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배기를 추천하면서 아무리 말이 좋아도 저거죠. 장산 카우보이 이런 마필들 반짝하는 컨디션이거든요. 반짝하는 컨디션인데 그 순간의 어떤 그 컨디션만 보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나이 먹은 말은 좀 추천드리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6살이 넘어가면 6살 뭐 초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6살 후반으로 쫙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하행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대견, 신세대 뭐 이런 마필들 9살, 10살 때까지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한 마필이고요. 보편적으로 보통의 말은 6살이 넘어가면 하향세입니다. 하향세.
근데 오늘도 지금 7살짜리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돼요. 이 1번 장산 파워인데요. 예, 그냥 컨디션만 좋습니다. 정말 컨디션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황금 주머니나 인듀어런스나 장산 카우보이나 이런 마필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신부, 토요일 날은 신부, 아주 순발력 있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야오 골든캣, 케이토킹,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저 건네까지 가가지고도 얘가 탄력이 상당히 나오더라. 근데 이 마필을 좀 보면, 여태까지 이런 주폭? 이라 그래야 되나요? 주폭? 그러니까 이 항순도 기수가 그동안 기승을 해왔었어요.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스포를 하려고 스포가 거의 탄력이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셋이서 동반 스포하는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너무 세게 만났죠. 어마어마 모르피스. 이 어마어마가 공백기 15주 만에 나오고, 우후지 부종이에요. 부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경주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지난번보다 조교는 좀 약하네요. 평상시보다. 조금 약한데,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스포를 좀 했고요. 목요일날은 월요일날은 뭐랑 뛰었는데, 하이군인데, 뭐랑 뛰어갔냐면요. 볼드 어게인이라고 저 25조 국내산 육군 마필하고, 자, 모르피스는 월요일날 브라보삭스랑 동반 스포를 했고,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60kg를 달고, 이제 이런 거예요. 58kg까지는 이겼는데, 제가 이제 토일제에서 급노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00까지는 잘 뛰지만 1400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예전에 저는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해봤어요. 딱 50m 차예요, 50m. 예전에 뚝섬 시절에 1800과 1850이 있었는데, 1800에서는 진짜 딱 적수가 없어요. 근데 50m 늘고 나면은 잘 타면 3차, 조금 못 타면 5차. 이런 식의 말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50m의 거리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지금도 말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거리가 아니라 부담 중량이죠. 60kg를 달고 짱콩 어마어마 도끼블레드에게 졌어요. 지난번에도 또 졌어요. 3차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심장의 고동, 뭐 메디치 글로리 이런 마필들이잖아.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센 말은 아니고, 센 말한테 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흑전사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에게 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뭐 이런 마필들에게 져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아무튼 이제 이번엔 60kg짜리에다가 제대로 한번 훈련을 해갖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라운퍼스도 있고, 쟤도 이제 1800을 55초를 좀 뛰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어마어마가 지금 따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나오면 선행을 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발력이면 할 수 없겠지만,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 라운포스트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쟤를 넘어서 내가 힘을 쓰고 가야겠다, 그 정도의 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라운포스트를 내주고 따라가면은 아무래도 경주 흐름은 조금 모르피스 쪽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60kg를 달더라도. 왕복꽃도 뭐 매번 500km 넘어가는, 이 고개 높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인기권에 있는 마필 뒤에서 경주를 펼쳐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심한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짝 붙으면 단 0.23초라도 바짝 스피드를 내주면 그만큼 얘네들은 나트에서 벌어져요. 얘네들은 아직 뛸 힘이 남아있는데, 얘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를 시키려면은 힘을 안 빼야 되는데, 얘네들하고 중간에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장산 파워가, 그러니까 이건 배당 욕심이죠. 배당 욕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주는 안전장치,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인정을 하고, 특별하게 현장에서 뭐 어마어마가 15주 만에 나와서 뭐 20kg 불었어, 30kg 불었어, 뭐 이런다면 좀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략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둘째 주,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예송 모두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